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업 툴 플로우를 만들고 사업하고 있는 마드라체크 대표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협업 툴 플로우가 이제 어떤 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툴이 이제 최근에 AI 혁신에 맞이해서 AI 기능 같은 것도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리고 협업 툴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융합하고 갈 건지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간단하게 조금 이제 사례와 함께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직장 생활을 저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1990년도에 우리의 사무 환경에 이제 PC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어 업무용 이메일 시장이 열렸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처음에 한메일을 메일 계정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개인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죠. 지금은 회사에서 하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때 막 버디버디 메신저라든지 MSN 메신저 같은 PC 메신저 시장이 확 열리더니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그대로 몇 년 뒤에 업무용 PC 메신저 시장으로 열렸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 다니고 계시는 환경 속에서 옛날에 MSN처럼 생긴 PC용 메신저를 쓰고 계신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직업병이다 보니까 저 이제 쭉 사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PC에서 뭘로 일하고 있지, 뭘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흘끗흘끗 쳐다봅니다. 흘끗흘끗 쳐다보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아웃룩 이메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2000년도 이제 2010년도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이제 단순히 PC로 메신저하고 이메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업무를 주고받고 채팅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모바일까지 잘 되는 협업 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2015년도에 저는 창업을 했었고요. 2015년도에 창업을 했었던 계기는 그 회사에 그룹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네이버 밴드라든지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일하는 걸 보고 아 저걸 업무용으로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회사를 차리고 바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이제 사업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협업 툴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하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협업 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장 써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좀 재앙이긴 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원격 근무도 하게 되고 재택근무 같은 비대면 업무로 소통하고 일해야 되는 좀 시대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이제 하여금 이제 저희도 이때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확보가 됐었고 이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저희도 좀 성장을 하게 됐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넘어서서 이제 엔데믹 시대가 오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온 게 뭐였냐면 챗GPT 같은 게 딱 나타나면서 우리가 사실 AI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듣긴 했지만은 AI를 그냥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거를 막 와닿는 어떤 툴로서 우리가 써본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챗GPT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써보고 와우 하게 되고 와 이런 툴이 있어라고 하고 이제 챗GPT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사용자를 1억 명 이상 모으는 툴이 됐었던 게 챗GPT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들 클로드라든지 라마 다양한 이제 AI 모델을 제공하고 툴을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는 AI 시대를 어떻게 이 협업 툴이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 저희 고객사들도 만나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DX 부서라든지 IT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외적으로 프레셔를 받는 거죠. 야, 우리도 AI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표이사님이 한 번씩 툭툭 던지고 가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이제 융합한 협업 툴을 올해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이 기능을 이제 런칭을 했었고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플로우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저희 기능에 이런 게 애드온 돼서 융합이 돼서
어떤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맥락상 저희 플로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분 정도 됩니다. 올인원 협업 툴 플로우. 플로우 하나로 프로젝트 소통, 업무 관리, 메신저까지 끝.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플로우의 핵심 기능을 알아볼까요? 프로젝트 소통 온. 플로우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모여 동일 부서가 아니더라도 참여자들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타임라인 방식의 형태로 업무를 공유하고 댓글 방식의 명확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주고받은 파일은 무기한 보관되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 캘린더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일정을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은 물론 외부 파트너 초대가 가능해 이메일이나 개인 메신저를 쓸 필요가 없죠. 업무 관리 온. 플로우는 업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상태를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5단계로 구분해 직관적으로 업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업무 담당자와 우선순위, 마감일, 하위 업무를 지정할 수 있어 누락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등록된 모든 업무는 자동으로 정리되어 업무 진척도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온. 익숙한 메신저 형태의 플로우는 1대1 채팅, 그룹 채팅으로 빠른 업무 소통이 가능해요. 메시지 읽음 확인까지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파일, 링크를 무기한으로 검색할 수 있죠. 보안이 중요한 메시지는 시크릿 기능을 이용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앞서 나가는 기업이 사용하는 협업 툴 플로우.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네, 저희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브리핑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툴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다양한 툴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거 활용하면은 업무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되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었고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 피드백이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 티키타카 좀 빠르게 의사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툴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활용이 잘 안 되거나 사용이 어렵다고 하면은 사장되거나 이제 다시 뭐 윈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같은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뭐 대기업도 보안에 대한 엄청들만 투자를 하지만은 사실 중소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직원 뭐 10명, 20명 있는데 한 명이 그 데이터 들고 다 나가버리면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지식 자산이 그냥 외부로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료 유출에 대한 이제 이슈도 이런 협업 툴을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AI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2000년대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에 이제 B2B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큰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사업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2000년도에 클라우드와 사스라는 개념이 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아마 클라우드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전혀 없으실 거고 AWS, 애저 이런 클라우드 환경과 그리고 이 시대를 열었었던 대표적인 주자인 뭐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과거에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구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이제 월 사용료를 내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지불을 하는 그런 방식의 구독 방식의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초기 비용이 절감되고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검증된 제품을 회원가입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강점을 연 게 2000년도에 클라우드와 사스라는 키워드였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PC로만 일하던 것들을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접근성도 높이고 그리고 실시간 알림, 푸시 알림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
사실 많은 것들이 지나갔죠. 뭐 메타버스도 뭐 키워드가 한번 유행처럼 왔다가 지나가고 뭐 웹 3.0, 블록체인 다양한 키워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B2B 소프트웨어를 하는 저 입장으로서는 이게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확신은 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챗GPT와 거기서 제공하는 오픈 AI나 이런 제공하는 이제 API를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진짜로 앞으로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제 효용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UX를 혁신해 줄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혁신이 가능하겠다. 세 번째로는 시간 절감이 확실하게 가능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효용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U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시스템이 이랬죠. 지금 저희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상단에 뭐 메뉴바가 있고 메뉴 눌러가면 서브 메뉴가 있고 뭐 좌측에 어떤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검색 조건에 맞는 필터 같은 것들이 많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계속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덕지 붙어가지고 옵션이 많아지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활용이 어려워지고 화면은 지저분해지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AI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페이스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실제 사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챗GPT 써보시면은 인터페이스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냥 페이지 하나에다가 밑에 그냥 입력창 하나 있고 입력창 때리면은 그냥 결과 나오는 되게 심플한 인터페이스인데 그런 게 업무용 시스템에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혁신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뭐 데스크탑부터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주고받는 채팅부터 이메일 데이터, 자료실,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질문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잘 활용되고 있다, 또 재사용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챗GPT나 우리가 여러 가지 뭐 AI 툴을 사용해 보시면 느끼신 게 자료 요약이라든지 자료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 업무 시스템에 적용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 절감에 대한 것들인데요. 많은 이제 이런 업무 툴들이 우리 툴을 사용하면 시간이 절감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시간이 절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AI가 융합되면서 시간이 절감되는 거에 대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1900년도 초반부터 산업혁명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실 제조 현장에서의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얼마나 높아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요즘에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배달하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테이블 오더를 하는 시대,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슷하게 일하고 있죠. 앞에다가 노트북이나 PC 한 대 갖다 놓고 엑셀 키고 파워포인트 키고 이메일 쓰고 그게 10년 전과 지금과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저는 이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그래프가 급격하게 훨씬 더 기울기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건비 0.1%의 마법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받는 월급의 진짜 0.1%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 돈 10,000원만 투자하면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0.1%가 아니라 20%, 30% 상상될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플로우라는 아까 보여드린 영상으로 보여드린 툴에다가 이 AI를 어떻게 API를 통해서 접목했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 방이라고 하면 저희는 밴드로 말하는 밴드 방 같은 겁니다. 방을 만들 때 내가 어떤 방을 만들 건지 제목을 작성하면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위해서 해야 될 다양한 작업 목록을 이렇게 AI가 추천해주고 클릭 한 번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해야 될 태스크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건 이제 다양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타스크를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업무 같은 거 작성할 때에도 아까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서브 태스크 같은 것들을 추천해주고 바로 해보면 아무래도 처음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신입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일지 같은 것들도 사실 이런 협업 툴을 사용하면 아까 데이터 혁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툴 안에서 매일 작업을 처리하고 댓글을 쓰고 파일을 올리고 채팅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클릭 한 번에 이렇게 오늘 업무 일지 같은 것들을 작성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성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시간 절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노트 페이지라든지 이메일로 오늘 뭐뭐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에 상사분들한테 보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타이핑을 한 땀 한 땀 치고 아 내가 오늘 뭐 했지? 뭘 많이 했다라고 티를 많이 내야지 내가 나중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플로우 같은 협업 툴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AI가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메뉴가 좌측 우측 막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팀이 처리해야 할 업무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번 주라는 텍스트, 우리 팀이라는 텍스트, 처리해야 할 이라는 텍스트, 그리고 업무를 알려줘라고 해서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자동으로 좌측에 필터를 필터 기능을 쓰지 않더라도 그 업무를 검색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모바일에서는 음성이라는 어떤 마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응답 받으실 수도 있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일이 직접 좌측에 필터를 한 땀 한 땀 선택하고 체크하고 풀고 검색하는 것보다 그냥 프롬프트에 우리 팀이 이번 주에 해야 될 업무 알려줘. 내가 요청했는데 지연된 업무 알려줘. 디자인 팀이 이번 달까지 해야 될 업무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 업무들을 이제 검색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시물 같은 거 쓸 때에도 템플릿 같은 것도 테이블을 한 땀 한 땀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회의록이면 회의록, 뭐 미팅 노트면 미팅 노트, 외근일지면 외근일지 다양한 양식들을 그냥 프롬프트에 치기만 하면은 거기에 맞는 템플릿을 추천해서 표도 그려주고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뭐 번역 기능도 최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은 영어로 나는 한글로 상대방은 일본어로 누구는 스페인어로 얘기하더라도 서로의 언어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요건 사실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해외 법인이 있다 보니까 해외 법인 직원들과 소통할 때 아무래도 저는 토종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던 거였고요.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또 AI는 아니지만 협업 툴 플로우가 기업들에 들어간 사례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면 항상 다른 회사는 협업 툴 어떻게 도입했나요라는 좀 사례를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S 반도체 부문이 저희 거를 한 1만 명 정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라라든지 다양한 또 이런 툴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제 지라 같은 것들 좀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기엔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비개발 부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부서 이런 데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있으셔서 저희 거를 도입하셔서 단계적으로 테스트하고 도입을 하신 케이스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스용으로 도입하셨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아무래도 국가 뭐 기간 산업에 준하는 어떤 보안을 지키는 거다 보니까 구축형으로 저희 거를 도입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지금 확대가 꾸준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 대표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 CU,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전사가 도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DT 전략하에 아까 노후화된 옛날의 그 네이트홈 방식의 PC 메신저를 이제 교체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 거를 도입하셔가지고 지금 그룹웨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와 연동해서 저희 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유통 같은 경우에는 BGF 사례는 아닌데 저희가 커머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셀메이트라는 업체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옷이 모델별로 수백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거래처랑 얘기하는데 이게 베이직 그 자켓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뭐 네이비 자켓 또는 어떤 베이지 무슨 니트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를 방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제 뭐 해시태그 멘션 형태로 상품명이나 상품 코드를 입력하면 입력이 되고 그걸 누르면 이렇게 상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까지 나오게끔 연동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미래셋 같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망분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증권사에서 저희 거를 이제 구축형으로 도입하신 사례가 되고요. 여기는 히스토리, 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경우에 저장 기한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플로우를 도입하셨고 ITSM 같은 내부 그 IT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이제 연동해서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안 기능 때문에 뭐 해군본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최근에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고 도입하고 계시고 해군본부, 뭐 한국관광공사, 가스공사 이런 공사 쪽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 가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플로우의 또는 이런 협업 툴의 미래는 사실 일일 업무 비서가 생기는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서 하면은 사장님만 우리 회장님만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AI를 통해서 내 일정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보고서 아침에 보고서도 보내주고 오늘은 뭐 해야 됩니다. 또는 이번 주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고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또는 시간이 되면은 어떤 회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뭐 주주총회가 있는데 언제 참석하셔야 됩니다. 일정도 알려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성으로 검색하는 시대. 또 저희가 요즘 R&D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최근에 또 AI를 잘 써보시는 분들은 뭐 퍼플렉시티 이런 것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걸 써보면서 이걸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찾지 못하는 정보들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내의 다양한 정보들, 사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력들을 활용해서 그런 다양한 검색 기능들을 음성이나 또 텍스트로 찾으면은 그걸 잘 요약 정리해서 협업 툴 안에서 검색해서 그 데이터의 가치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한 최근 5년 내에 이루어질 빠르면 2, 3년 내에 완성될 모습이라고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뒤에 그 부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발표 자료를 신청하시고 컨설팅을 신청하신 분들은 잠깐 이 QR을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저쪽 부스 가서 신청하셔도 저희가 이 이메일로 다 이렇게 자료 같은 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